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어, 기본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는 걸로 끝을 냈는데 어렵지가 않았죠. 첫 시간에는. 자, 오늘 평면 도형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론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는 어디까지나 평면 도형에서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그 평면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평면 도형에서 물론 입체 도형을 합니다. 그러나 입체에서도 평면 형태를 그려 가지고 할 거니까 결국 공간에 어떤 도형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공간에 놓여 있는 평면 도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간단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가지 도형의 형태에서 응용을 하게 되면 많은 소정리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소정리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정리들이 실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배웠던 많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 특히 변환 이론 이런 비교과 영역의 이론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런 이론들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논리의 확장이 가능한지 그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그 확장된 이론들이 문제화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요. 응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항상 크다, 또는 두 변의 차는 다른 한 변보다 항상 작다, 같은 얘기죠. 네, 그런 것을 배웠는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만들어지되 삼각형의 모양이 직각이 되느냐 둔각이 되느냐 또는 예각이 되느냐 이 이론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가 라는 이론을 배웠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만들어지되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예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각 A가 예각입니다. 예,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예, 직각이 되도록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 더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직각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에 바깥의 점을 P라고 놓고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습니다. 네, 꼭지점 A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릴 겁니다. 이 증명은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기본 증명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라고 놓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이 길이를 C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1이라 놓고 그 다음 여기를 A2라 놓고 그 다음 높이를 H라고 놓고요. 그 다음 AC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CP의 길이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직각삼각형 ABH에서 C의 제곱이 A1의 제곱 H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AHC에서 B의 제곱은
또 A2의 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1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2배의 H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의 닮음 사형정리에 의해서 H의 제곱이 BH 곱하기 HP니까 A1 곱하기 A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A1, A2에다가 A1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요 H 자리에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으면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1의 제곱 A2의 제곱하고 2배야 A1, A2야 더하기 A1X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전개를 해보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2배의 A1, A2니까 이게 완전 제곱입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A2의 이렇게 제곱이 되고 그리고 2배의 A1X 이렇게 되는데 이때 A1 더하기 A2가 이 길이가 변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1X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제곱을 넘겨 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2배의 A1X 이렇게 되는데 요 A1X가 A1하고 X하고 전부 길이니까 요게 양수입니다. 따라서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넘기면 A의 제곱보다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다른 한 변의 제곱보다가 항상 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각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지금 요 논리의 전개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수식을 좀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노트에다가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논리 전개를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입니다. 자, 둔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놓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A가 둔각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90도 되게 직각삼각형 모양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이 크기 비교를 할 때 크기 비교해서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입니다. 그 사형정리를 쓰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P라고 놓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변의 길이를 뭐라고 놓아 볼게요. 자, 여기를 A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A2를 아예 이렇게 놓겠습니다. A2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요 PC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째는 삼각형 ABH에서 C의 제곱이 A1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A2의 제곱 더하기 H 제곱 이렇게 되니까 위의 식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더하면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1의 제곱, A2의 제곱, 2배 H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사형정리를 아까처럼 쓰겠습니다. H의 제곱은 BH A1 곱하기 HP인데 HP가 A2에서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1, A2에 빼기 A1X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을 조금 전에 증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H 자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1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H제곱이 A1, A2 빼기 A1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요 전개하면 2배의 A1, A2가 요게 완전 제곱이니까 A1 더하기 A2의 제곱 빼기 2배의 A1X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A1 더하기 A2가 이 길이가 이제 A니까 삼각형 ABC에서 이 길이가 A니까 얘가 A의 제곱 빼기 2배의 A1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넘겨볼게요.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제곱을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배의 A1X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음수죠. 따라서 이걸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보다가 A의 제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일 때는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가 커지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요하고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얘기할게요. 가장 긴 변을 A라고 놨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지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 증명 역시 둔각삼각형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 연습장에다가 실제 자기가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왜 이 보조선을 그었지? 다시 얘기할게요. 보조선 이렇게 긋는 이유는 직각삼각형의 사형 정리를 써서 H라는 이 텀을 없앰으로 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모양 만들려고 보조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의 결정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물론 직각삼각형 때는 안 합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요. 이 증명을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조금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원 안에 지름 AB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별해라고 할게요. 원 안에 지름 AB를 긋고요. 원주상의 임의의 점을 C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B의 수선을 내린 다음에 그 수선 CH를 위로 쭉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원밖의 점 P라고 놓고 원안의 점을 Q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각 C가 90도입니다.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하면 AB의 제곱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AQ하고 BQ를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Q, BQ를 긋게 되면 AC가 AQ보다는 길이가 항상 큽니다. AC가 더 큰데 얘들이 전부 다 둘 다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C의 제곱이 AQ 제곱보다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BC입니다. BC는 얘는 BQ보다가 큽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나 전부 양수들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1번식하고 2번식을 변변끼리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면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AQ의 제곱 더하기 BQ 제곱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요 AC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AB의 제곱이니까 AB의 제곱은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Q를 원의 내부에다 두게 되면 이 각입니다. Q에 있는데 이 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돼서 삼각형 ABQ입니다. 얘는 둔각삼각형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이 둔각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가 크다라는, 조금 전에 앞에 했던 바로 이 둔각삼각형의 결정 조건, 얘가 간단히 증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이 내용은. 자, 그럼 이번에는 예각삼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은 저기 위에 원밖에 점 P를 잡아놨는데 BP하고 AP를 그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세 번째는 요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되는데, 각 P를 원밖에 잡았기 때문에 원밖에 있는 점 P, 각 APB입니다. 이 각이 예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 APB가 예각삼각형인데, 자, 여기서 AP는 AC보다가 큽니다. 자, 전부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P는 BC보다가 큽니다. 역시 제곱을 하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처럼 이 두 식을 변변끼리 더하면 AP의 제곱, BP의 제곱을 더하면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AB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AB 제곱보다 크다라는
예각삼각형의 결정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APB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의 합보다가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이 내용이. 아까 앞에 제가 이렇게 증명한 거, 예각삼각형 그려놓고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보조선 수선 내리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했던 이 수식 처리보다가 여기가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한 이 변의 길이 제곱의 값들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크기 비교를 할 때 앞에 했던 증명법도 좋지만 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증명법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증명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제화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2가 있고 4가 있고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 A 값을 모르니까요. A에 따라 직각, 예각, 둔각이 될 텐데 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봅시다. 둔각 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 둔각 삼각형이 될 때 이때 A 값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될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문입니다. 기본 질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고 10이 있다고 합시다. 변의 길이가. 그러면 제일 긴 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당연히 크죠. 그러므로 둔각 삼각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 변의 길이가 1하고 2하고 10 이렇게 되면 이건 삼각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모양이 아니고 삼각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부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따져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무시하고 모양 결정에 대한 결정 조건 그것만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것처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변의 길이를 이렇게 막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리 긴 변 A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6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A 더하기 2가 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보다가 커야 됩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는데요. 둔각 삼각형이든 예각 삼각형이든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질 모든 A 값의 범위는 이 결정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면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A가 가장 긴 변이라면 그러면 이제 가장 긴 변이면 저기 4라는 길이가 큰 변이니까 A가 4보다 크다면 그러면 A가 제일 긴 변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큰데 20이니까 루트 씌우면은 2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값은 둔각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맞긴 하지만 삼각형의 결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2루트 5보다 크다 그러면 6보다 큰 값이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2루트 5보다는 크지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6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가장 큰 변이 아니라면 4가 가장 큰 변이기 때문에 제일 큰 변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가 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제곱이 넘기면 1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A는 루트 씌우면은 2루트 3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나 2루트 3보다가 작게 되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A는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보다가 크고 2루트 3보다가 적든지 아니면 2루트 5보다는 크고 6보다가 적은 두 개의 범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삼각형의 결정 요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무슨 삼각형이 되든 하여튼 따져야 된다 그입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둔각이고 예각이고 직각이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제 평면 위에 어떤 두 점이 있다고 봅시다. 자, A가 있고 X1, Y1, B가 있는데 X2, Y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이 평면 위의 두 점 간의 거리, 길이라고 할게요. 자,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평면 위에 선분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X1, Y1, X2, Y2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 값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쓸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H라고 놓게 되면 AH의 길이가 여기 주의할 것 X2 빼기 X1이 아니라는 거 X2가 X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 이건 임의로 내가 그냥 편의상 여기 둔 건데요. 실제로는 AB의 위치가 누가 더 오른쪽 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절대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H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Y2 빼기 Y1 에코 이렇게 절대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하게 되면 AB의 제곱은 절대값 제곱하면 됩니다.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 절대값 y1 빼기 y2의 제곱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은 항상 a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1 빼기 x2 빼기 x1이나
x1 빼기 x2나 제곱을 하면 같기 때문에 y1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어떤 두 점 AB가 있다면 AB의 길이는 좌표, x좌표,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AB는 루트 x1 빼기 x2 그 다음에 y1 빼기 y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식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 제가 많은 영상을 찍었었죠. 거기에 변환이라는 이론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변환 이론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변환 이론을 이렇게 쓰면 여기 x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a라는 좌표가 있는데 여기가 한 2,2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b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거 한 8,4 정도로 두겠습니다. 이때에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을 P라고 놓아 볼게요. 자, P는 어디까지나 동점입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때 점 P가 이놈이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동점이란 얘기입니다. 이때 AP하고 BP하고 더해서 AP 더하기 BP가 최소인 점 그 점 P의 좌표와 그리고 실제 최소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환 이론을 여기에다가 쓰면은 저기 앞에서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생소하거나 왜 그렇게 되지 잘 모르는 사람은 빨리 제가 올렸던 많은 영상 중에서 대칭 변환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대칭 변환의 영상을 보시면 왜 이와 같은 보조선을 긋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A를 X축에다가 대칭을 시킬 겁니다. A'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이 X축입니다. 이 X축이 선분 AA'을 수직이등분하기 때문에 이게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X축이 대칭축이 되기 때문에 AP하고 A'P가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됩니다. 이렇게 같게 되니까 결국은 AP에 더하기 BP 이 길이는 A'P하고 그 다음에 BP를 이렇게 더한 건데 이때에 요 A'P하고 BP하고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 A'B를 제가 이으면요 이렇게 있게 되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이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요 A'P하고 BP를 더한 것이 A'B하고 이 길이하고 항상 같거나 보다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바로 요 P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됩니다.
P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면 그러면 AP를 다시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P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니고, 이것도 저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라는 이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A 프라임 B가 일직선상에 있고 P가 A 프라임 B, 선분 A 프라임 B의 내분점에 있게 되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P 더하기 BP는 A 프라임 B 얘와 같거나 보다 적은데, 따라서 여기에 최소인 점을 했으니까 최소인 점은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P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A 프라임 B, 선분 A 프라임 B 위에 점 P가 놓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P에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좌표 한번 구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참 이거 지금 오래전에 했었죠. 내분점 외분점.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요. 이렇게 그으면 이 높이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는 2입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 지금 방금 그은 이 두 삼각형의 높이 비가 1대 2인데요. 제가 색깔을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색칠을,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요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 닮음이 된 저 삼각형을 이쪽에다가 제가 세로 그려 볼게요. 여기에다 세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때에 이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니까, 근데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입니다. 마주보는 각이 같고 90도니까. 그래서 요게 1대 1대 2가 되는데, 이때 요 자리에 좌표 x가 2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x의 좌표가 현재 8이고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좌표 2하고 8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 자리에 P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x, 0이니까 바로 x 값입니다. 그래서 x는 내분점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하면 비율 3분의 반대로 곱하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있죠. 그래서 8.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있죠. 그래서 더하기 4 해서 4가 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최소값을 구하려 했는데, 최소값은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가 바로 A'B의 길이기 때문에 A'B를 여기다 세로 하나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A'이 2,-2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8,4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최소값은 바로 이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 볼게요. L은 루트하고 좌표값이 차 그랬으니까 차가 6입니다. 그래서 36. 그 다음에 이거의 좌표값의 차 역시 6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36 해서
72가 되니까 36 곱하기 2가 돼서 6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6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P의 좌표는 4,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낼 이 문제를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정말 두 번째 예시로 드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진짜 조금 강조해서 10번 반복해서 풀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정과 좌표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착한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하고 그 다음에 루트 다시 앞으로 제가 좀 볼게요.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6으로 할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이 얼마냐? 자, 바로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문제를 냈을 때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냈을 때에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과 좌표 단원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이거 대점 1점인 아주 보통보다도 보통 이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바꾸게 되면 갑자기 배점 4점으로 고배점 문제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조금 전에 이 그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서 앞에서 냈던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수식화한 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제가 좀 두꺼운 색깔로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루트 씌운 게 바로 AP입니다. 이게 요게 AP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6이라는 거는 여기도 빨간 색깔로 할게요. 바로 이 길이입니다. P로부터 B까지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에서 바로 요 길이가 이게 BP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기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는 대부분이 해석기하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기하라는 거는 기하의 형태를 대수식으로 표시하는 기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쌍직선의 방정식 이거 전부 다 해석기하인데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해석기하를 풀 때
정말 가능한입니다. 가능한 좌표로 놓고 그 복잡한 수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중등에서 배웠던 순수기하, 즉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림 형태에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간결합니다. 즉 가능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등학교 과정을 이 막 선행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하 부분을 어려워해요. 근데 왜 어려워하느냐? 중등 기하의 베이스가 정말 너무나 없습니다. 중등 기하의 내용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기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웠던 과거의 커리큘럼으로 하면은 기하 벡터죠. 지금 기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그 기하 벡터의 문제도 벡터 기호가 뭐를 뜻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벡터 기호의 뜻을 알면 반드시 중등에서 배웠던 기하 형태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면 대부분 90% 이상이 닮음 이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이론이고 그 닮음 이론에 의해서 풀면 결과가 무리수로 나오기 때문에 뭐 루트가 들어가니까 중3 거 고등학교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논리 안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은 전부 중학교 2학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의 문제도 사실은 벡터 기호가 뭐를 뜻하는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벡터 기호를 수식화한 그 복잡한 공식을 쓰지 말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논증기하로 풀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대부분은 닮음 이론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풀이가 간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거를 단지 해석기하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뭐지라고 이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평면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수식으로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바꿔서 하면 어떤 그림인가를 찾아서 중등 기하로 풀게 되면 너무나 풀이가 간결한 겁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고등 기하로 복잡하게 푸는 거에 10분의 1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풀이가 간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앞에 했던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가 무리수를 작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리수의 작도는 모든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x가 아니고요. n제곱근 x까지도 전부 간단히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맨 앞엔가 어디엔가 그 얘기했습니다. 기하는 작도에서 시작해서 작도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하에서의 작도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하의 모든 이론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은 작도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써놨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수는 작도가 간단히 됩니다. 대신 중등 과정에서의 무리수는 제곱근 범위까지 배우기 때문에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으로 된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이 제곱근으로 작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을 나란히 제가 그어 보겠습니다. 한 변이 1입니다. 자, 정사각형 한 변이 1인데 이때 여기 한 변이 1이면 이렇게 1이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루트 2죠. 그러면 얘가 루트 2면 요 루트 2 되는 길이를 요 자리에 A라고 놓을게요. A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 뭘로 회전 그냥 제가 그냥 적당하게 회전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길이가 루트 2인데요. 그러니까 루트 2에서 위로 수선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가 또 1이니까 이번에는 대각선 다시 이렇게 긋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루트 3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3을 또 A를 중심으로 또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제 이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또다시 위로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도를 반복하게 되면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가 2죠. 루트 5, 루트 6 해서 연속하는 이런 제곱근의 값들이 간단히 작도가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루트 2 더하기 1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방금처럼 루트 2 구하고 거기에다 1만큼 여기에다 1만큼 이렇게 보태면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겁니다. 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루트 2의 길이를 이렇게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그 옆에다 지금처럼 정사각 옆으로 쭉 해서 만든 다음에 회전시켜서 두 개 더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길이가 간단히 작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개의 그 제곱근으로 된 합이나 차나 이런 길이도 작도로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자, 대각선이 직교를 합니다.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제가 지금 이론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왠고하니 이론을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 이론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소화기에 소화불량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가면서 기본 실전 문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실전 문제들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 문제 보여주는 이것을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 되게 쉽네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복잡하고 난해한 실전 문제는 전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 나중에 이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실전 문제 난해한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제 영상의 실전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제 영상을 쭉 연속해서 시청한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영상을 중간에 툭 잘라 가지고 듣는 사람은 뭐 별거 없네, 너무 다 아는 상식에 가까운 뭐이겠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을 많이 다룬다라는 거. 자, 볼록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게 되면, 자, 여기를 이제 ABCD라고 제가 편의상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자,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D제곱인데, 이때 여기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하지 말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얘도 자리를 바꾸게 되면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D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입니다. 그래서 얘는 BC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AD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공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볼록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주보는 변의 제곱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서로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얘를 조금만 제가 확장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확장은 뭔고 하니,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가 끝나고 나면 원단원 3학년 과정에 원단원을 제가 또 설명할 텐데, 그 원단원하고 연계된 그런 이론을, 확장 이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단원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딩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원 안에 어떤 삼각형이 내접하게 되면 임의의 삼각형입니다. 예각이어도 좋고 둔각이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확장 정리입니다. 이렇게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A에서 수선을 제가 하나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하나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A에서 지름을 하나 이렇게 제가 긋겠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하나 긋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D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가 되는데, 이때 저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영상 중에 원주각 중심각 설명한 적 있죠. 그 원주각 중심각 관계에서 현 AB에 대한 원주각, 현 AB에 대한 원주각 C하고 D 있는데 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CH하고 삼각형 ADB하고 얘가 두 개 닮음이 되는데 현재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따라서 AC 대 AH가 AD 대 AB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항 외항끼리 곱하고 정리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AB 곱하기 AC가 AH 곱하기 AD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게 되면 항상 길이 관계가 AB 곱하기 AC가 자, 다시 AB 곱하기 AC가 수선 곱하기 지름이 됩니다. 다시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수선 곱하기 지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B 곱하기 AC가 수선 곱하기 지름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을 다뤘는데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사각형 ABCD가 대각선이 직교한다고 항상 원안에 내접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접 사각형이면 어떻게 되느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이 하필이면 원안에 내접한다면,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사각형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데 이렇게 직교를 하는데 만약에 원안에 내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논리 전개 과정을 굉장히 집중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우연히 원안에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일 때입니다. 이때에 첫째는 AB 곱하기 AD가 수선의 발을 H라고 놓고요. 지름을 하나 긋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고요.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조금 전에 AB 곱하기 AC는 수선 곱하기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B 곱하기 AD는 수선 AH 곱하기 지름 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양변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하게 되면 AH의 제곱 곱하기 4R의 제곱이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AB 곱하기 BC는 수선 곱하기 지름이니까 수선 BH 곱하기 지름이니까 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BH 제곱 곱하기 4R의 제곱인데,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게 되면 AB의 제곱 가로 AD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되는데, 는 4R의 제곱을 가로 밖에 내면 AH 제곱 더하기 BH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AH 제곱 더하기 BH 제곱이라는 얘가 바로 AH BH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AB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AB 제곱이 날아가고 이와 같은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AD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아까 조금 전에 사각형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마주보는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AD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마주보는 변의 제곱과 같아 했으니까 더하기 CD의 제곱인데 이게 4R의 제곱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은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우연히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고 그 크기는 4R의 제곱과 같아지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거 왜 복잡해지냐면, 어쨌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뭐 그냥 짐작을 해서 이런 학년들이 보겠구나 이지 실제로 어떤 학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한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학년의 학생들이 보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학적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이 내용의 깊이, 그 다음에 넓이, 확장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상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청을 하는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너무나 그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고 이해도가 뛰어난 학생들일 경우에는 너무 단순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그거 역시나 이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과정을 좀 너무 지나치게 생략했다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난해한 내용이 들어갈 때는 제가 좀 자세히 계속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내용을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우연히 대각선이 만약에 직교한다면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이 설명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고 정말 초집중을 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꼭지점을 몽땅 이어서 사각형 ABCD 형태로 제가 다시 그릴게요.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이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영상을 되돌리기를 반복을 해서 천천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름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네, 지름을 긋게 되면 여기를 E라고 하겠습니다. 지름을 이렇게 긋게 되면 AE가 지름이기 때문에 EC를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원주각 관계에서 여기가 90도가 되는데 여기는 어렵지가 않죠. 그럼 여기가 90도면 H 있는 데가 90도고 C 있는 데가 90도니까 얘가 평행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이 되기 때문에 BE를 이으면 여기 이제 소정리가 몇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으면 첫째 사각형 BECD가 얘가 사다리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볼게요. 원주각 관계를 따져보는데 BE에 대한 원주각이 각 BC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각이 BD하고 평행하니까 억각 위로 이렇게 억각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으면 BE입니다. 예, BE와 그 다음에 CD에 대한 원주각 이게 같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BE에 대한 원주각 이거에 대한 원주각 하고 그 다음에 CD에 대한 원주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안에서 어떤 현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면 이게 같은 길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BE가
CD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소정리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될 소정리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BECD가 사다리꼴인데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은 등변 사다리꼴만 존재합니다. 반드시. 원 안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입니다. 얘는 항상입니다. 항상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이게 소정리입니다. 그러니까 BE하고 CD하고가 항상 길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C 있는 데도 있지만 B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할게요. 이렇게 삼각형 ABE가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색깔이 왜 안 칠? 자, 다시 칠해 볼게요. 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그러므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B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이 지름의 제곱인데 지름 반지름이 R이라 그랬으니까 2R의 제곱이니까 4R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AB의 제곱 더하기 BE가 바로 CD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제가 유도를 했던 그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렇게 유도한 이 방법도 좋지만 두 번째 이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 안에 내접하는 볼록 사각형이 대각선이 우연히 직교하게 되면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은 4R의 제곱과 항상 같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를 하나 드는 것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자,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사각형입니다. 자, 이 사각형에서 여기를 H라고 놓을게요. 원 O라고 놓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길이를 1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4라고 놓겠습니다. 제 편의상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자, 이 길이를 8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40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원 안에 현이 이렇게 있게 되면 닮음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성립되도록 길이를 제가 맞춰 놨는데 요거 왜 그렇게 되냐, 이건 나중에 원의 성질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닮음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때에 이 원O의 넓이가 얼마냐, 얼마가 되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4R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AB 갖고 할게요. 요 AB의 길이는 요 제곱하면은 100 제곱하면 25니까 125죠. 그러면 125가 얼마예요? 25 곱하기 5인가요? 그러니까 5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는 1대2 루트 4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는 AB제곱 더하기 CD제곱 한 것은 125 더하기 64, 16 해서 80 분 205가 되는데, 얘는 조금 전에 4R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R제곱은 4분의 205가 되니까, 그러니까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4분의 205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소개하는 거는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4R의 제곱이라는 이 중요한 공식을 모른다 또는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우회해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회해서 푸는 방법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개념과 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의 수선을 내리면 현이 항상 수직 2등분 된다. 중1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BD의 길이가 14인데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2등분 돼서 이 길이가 7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O에서 AC의 수선을 내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AC의 길이가 13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2분의 13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요 길이가 2분의 13에서 5를 뺀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얘입니다. 이거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OB를 이렇게 긋게 되면 OB가 반지름이니까 색깔을 제가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O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77이 49 더하기 2분의 3 4분의 9 이렇게 해서 이 얼마 됩니까? 49에 36 4 4 16 19 196에
9를 더하면 5하고 0하고 205가 되네요. 4분의 20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OB가 반지름 R이죠. 그래서 이게 R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에서 4분의 205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그 이론 속에 공식들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뭘 하다 보면 공식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론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까먹은 공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공식을 급하다고 외우는 겁니다. 외우게 되면 백발백중 까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공부 습관이 잘못돼서 무조건 암기를 하는,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한 학생들은 이 공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은 4R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까먹었을 때에 이 두 번째 풀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풀이는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의 그 개념으로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O에서 현의 수선 두 개를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변의 길이들에 의해서 반지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많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 공식들을 쭉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웬만큼 이론 소개가 다 되면 난해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여주고 중학교 3학 중3 원에 대한 이론을 하고요. 제 영상은 교과서가 과거의 교과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성질, 그 다음에 삼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따라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원이 맨 뒤로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과거처럼 피타고라스 원, 삼각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뭐 그거는 원의 성질하고 삼각비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론이 뭐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은 순서를 피타고라스 원, 삼각비 순서로 할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삼각비를 할 때 삼각 함수의 내용도 가능한 곁들여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삼각비의 내용이 엄청나게 양이 늘어납니다. 삼각 함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버리면 원단원 이론을 너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하고 원하고 삼각비를 맨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실전 문제를 지금 봤지만 풀다 보면 계속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중학교 3학년 첫 단원 무리수라는 단원을 뭐 독학으로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 인강을 보든 뭐 어떤 방법으로 쓰든 간에 무리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안녕.